채권자 집회에 갔다 온 지 좀 된 것 같다. 영상 올려야지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업로드한다.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이라면 채권자 집회가 궁금할 것이고, 회생인가 전 단계라 드디어 집회에 가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혹여나 개인 채권자가 와서 의학 지르는 것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각자의 상황이 다르듯 그 심정 역시 제각각 일 것이다. 나는 어땠는지 지금 회고해보면 드디어 인가 나는구나 하고 기뻐했으며, 나 자신이 이런 당당하지 못한 자리에 가는 것이 적응이 안 됐으며, 채권자 집회라 마음 한구석은 편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참, 이 자리를 빌어서 할 말이 있는데, 개인 회생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나를 구제했다고 댓글 단 사람이 적지 않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난 이미 내가 빌린 원금 대비 지불한 돈이 막대하게 많고, 그리고 앞으로 변제금으로 계속 내야 할 상황인데, 회생했다고 모두 탕감되는 줄 아는데, 그간의 나라에 낸 세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불한 이자만 해도 그 상상을 초월한다. 어쩌면 이자는 그 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숫자를 빠르게 뒤따라가고 있었다.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세금으로 나를 구제했다는 둥, 세금 축내지 말라는 둥, 정말 어이없는 개소리를 해대고 있는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댓글을 달지 않는다. 쌍욕을 틀고 싶지만 하지 않았다. 내 감정 소모가 크며 차단 박는 게 내 신상과 건강에 이롭다. 뭘 해도 이해 못하고 부정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100%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채무 16억에 내 집 날라가고 회생 신청 전 수년 동안 지불한 이자와 원금만 해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거기다 이제 42번 낼 변제금까지 보너스인 셈이다. 근데 무슨 세금으로 날 구제했다는 억장 무너지는 병신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는지. 암튼 집회에 들어가는 만큼 예민해서 쓴소리를 해봤다. 집회에 안 가거나 못 가면 인가가 안 난다고 우리 변호사가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해서 당일 만일을 대비해서 30분 전에 도착을 하였다. 차로 인해 도착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 차는 절대 타고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나는 타고 갔다. 계산해보니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오고 효율이 떨어져서 일찌감치 차 타고 가는 방향으로 정했다. 당연히 세울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재수 좋게 세워서 대기를 하게 됐다. 채무자 신분에 뭐 당당할 게 없어서 집회장은 4층이었지만 3층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고, 재판 10분 전에 4층에 올라갔다. 신분증 검사하면서 내가 그간의 변제금을 제대로 냈는지 입장 전에 확인하고 멘트를 준다. 안 낸 사람은 며칠 내로 입금해야 한다고 충고 어린 멘트로 고지를 해줬다. 그 많은 채무자 중 채권자 집회에 나타난 채권자는 단 1명. 그 1명의 채권자는 나의 채권자였다. 내가 영상에 낚였던 그 자가 온 것이다. 마누라랑 이 자리에 같이 오기 전에 마누라가 그 자식 올까? 나한테 묻더라. 나는 대가리가 있는 새끼면 지 시간 죽이면서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싶으면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 혹여나 와서 으름장을 놓고 갖가지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판사에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미리 다 철저히 준비를 한 나였다. 시간이 되니 정시에 판사가 입장하였다. 주절주절 초도의 관례 및 기본적인 멘트로 시작을 하였으며, 나는 오로지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서두에 말했지만 처음 가본 곳이어서 채무자가 20명에서 30명 가득 찬 공간에 적응의 문제가 컸으며, 국가에서 인가 내주기 전에 충고해주는 자리로서 그 자리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그 자리 자체가 버거운 자리인데 때마침 오지도 않을 새끼가 와서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배가 됐었다. 기본적인 멘트가 끝나자마자 채권자 명단을 확인하시더니 바로 아무개씨 채권자 신분으로 오셨죠? 그 방의 채권자는 단 1명. 나는 솔직히 당시 들었던 기분은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보다는 참 머저리 같은 새끼, 뇌가 있는 새끼인가? 참 시간도 많다 등등 속으로 쌍욕을 퍼붓고 있던 찰나에 판사가 아무개씨 할 말 있으신가요? 아무개 네. 쭈뼛 하더니 잘 들리지도 않았다. 용도 사기며 블라블라블라 끝났다. 5초 얘기했나? 거기서 판사가 더 할 말 없으신가요? 아무개 없습니다. 속으로 진짜 창피했다. 서두에 말했듯이 올 거면 목적은 딱 한 개였다. 그 자리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으름장을 놓는 자리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자리도 아니며 으름장을 놔도 바뀌는 것 1도 없는 자리이다. 그래서 으름장이라도 놓으라고 멍석을 깔아준 말 그대로 채권자 집회인데 어버버버버 하더니 끝났다. 다행이다가 아니고 솔직히 창피했다. 내가 맞서 싸울 놈의 대가리가 저 정도라니. 그리고 판사는 나갔다. 그걸로 재판은 끝났다.
판사가 나가자마자 신부는 잘 모르겠다. 그분이 계속 설명을 하는데 한 5분간 설명을 한다. 판사가 나면 즉시 나가도 괜찮다. 나는 끝까지 들었었다. 하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야 밝히는 이 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오래된 친구 사이로 알다시피 돈을 꿨었다. 돈을 빌렸을 당시 나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절대 나의 와이프와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지금 생각해도 무리한 조건도 아닌 것이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 사이로 배알 꼴리면 돈 갚아. 다 퍼뜨리고 다닌다. 장난스레 협박을 일삼았다. 나는 채무자 신분으로 야야야 그러지 마. 미안해 등 어느새 전에 없던 갑과 을의 상호 관계가 형성이 됐었다. 이자를 소개할 것 같으면 부모 잘 만나서 하는 일 없는 한량, 하는 것 없는 놈이다. 그냥 장난치고 뭐 할 것 없나 두리번대는 그런 놈? 심심해서 그랬는지 나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를 떼어보고 꽉 저당 잡힌 것을 보고 나의 지인과 그리고 와이프 모두 발설한 놈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친구가 당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당신이 사는 주택의 등기를 떼어보고 그 친구가 당신이 사는 주택의 등기를 떼어보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 친구인가? 그리고 설령 당신이 사는 부동산 등기를 떼어봤다면 정말 친구라면 나의 채무 경위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오래된 지인 그리고 친구 아닐까? 그 사실을 내 주위 사람 모두에게 시실쿨쿨 다 말하고 다니면서 헛소리를 해대는 것이 이게 과연 친구일까?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놈일까? 그리고 이렇게 되고 전화를 이 자와 했던 기억이 있다. 너 왜 그렇게 발설해서 내 지인들을 다 뒤집어 놓고 내 와이프에게 다 발설을 하고 그러고 다니냐?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지가 말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나중에 추궁하니까 인정했다.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랬다는 핑계를 일삼았다. 지금 생각드는 것은 지 돈 못 받을까봐 처음부터 두려워서 발설했던 것도 맞지만 나의 이 사건이 재밌어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내 와이프에게도 내가 아닌 지가 대못을 박은 놈이다. 내가 이놈 말고 내 지인에게 돈 안 빌려받겠는가? 내 지인들 중 지금은 거의 다 갚았지만 한 명 남은 지금 현재는 그 친구에게는 다 사정을 말했다. 내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 내 무조건 갚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꼭 믿어달라고 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힘들 때 나를 믿고 빌려준 은혜를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이다. 무조건 갚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임을 그리고 내가 갚는 것 자체가 내가 회복이 되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니 갚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지만 채권자 집회에 나타난 이 자를 내가 채권자 명단에 포함시켰으며 회생 변제금으로 너의 채권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했다. 그러니 당연히 원금을 못 받을 것을 안 당사자는 잊지도 않은 자기 자신의 신체를 찍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싸잡아서 사기죄로 나를 고소를 한 것이다. 결과는 뻔하다. 무혐의, 증거 없음. 이자는 또 이의 신청을 했다. 지방검찰로 넘어간 이 사건은 또 무혐의, 증거 없음. 또 이에 대해 항고를 하여 지금은 고등법원에 현재 수사 중이다. 나는 이 수사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이 사건의 진실을 잘 알고 그리고 두렵지도 않다. 왜냐하면 또 결과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가 나에게 불리하게 나오든 나는 이 수사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또 결과가 무혐의 증거 없음으로 나오게 돼도 나중에 내 여력이 되면 향후에 이자를 사실적시 명의훼손, 무고 그리고 모해 위증죄로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하게 이자를 역고소할까 지금 구상 중이다. 근데 살면서 진리가 있다. 굳이 복수하지 마라.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누군가 당신에게 해악을 끼치려거든 굳이 안갚음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서 강물을 바라봐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나에게 더없이 무례한 상대를 향한 가장 큰 복수는 결국 그도 인정할 만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의 인생으로 증명하는 것이다.